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했었죠. 이 시간에는 제7장 고용보험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이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양도 많고 또 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공부하셔야 될 또 법률이 이 고용보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되도록이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해한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려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자, 1장 총칙의 목적입니다.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뭐냐 이거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꾀한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목적이 실업을 예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용보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예, 맞습니다. 실업급여죠. 그래서 실업을 당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끊기니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실업급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한다. 그래서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그래서 이제 고용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죠. 물론 뭐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에 나와 있지만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가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있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고용 안정 사업,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실업 급여 사업, 그 다음에 모성 보호 사업에 속할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다음은 용어입니다.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 혜택, 근로자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은 근로자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할 수가 있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직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회사에서 직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퇴직 이런 것도 이직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해고, 퇴직 다 이직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실업. 이건 뭐 우리 노동시장론 배울 때도 나왔었지만 그냥 놀고 있는 게 실업이 아니고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실업의 인정은 그러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실업을 인정해줘야 되잖아. 그럼 그 실업을 인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2주 뒤에 다시 오세요 했을 때 그동안 2주 동안에 얼마나 구직 활동을 했느냐, 내가 어느 회사에 이력서 지원했느냐, 어느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왔느냐, 이런 것들 뭐 명함을 받아왔든 아니면 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면접 보러 갔었던 걸 증명한다든가 이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를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라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서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중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그래서 근로소득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것은 보통 이제 그 세금을 뺀 금액, 실질적인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라는 것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보험 사업은
크게는 고용 안정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업급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모성 보호 사업인데요. 요거를 나눠서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가 어려운데 근로자를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고 유지한다든가, 혹은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를 회사에서 채용을 시켜준다든가, 혹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근로자를 채용해 준다든가, 이럴 때 고용보험 기금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줘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피는 거죠. 이게 고용 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제라고 썼던 거, 혹은 이제 내일 배움 카드라고, 이런 카드를 지급받아서 내 돈 들여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직업능력 개발이다. 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모성보호사, 육아휴직할 때 회사에서는 무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줘요. 그게 육아휴직급여고,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일반적으로는 60일만 유급이기 때문에 나머지 30일, 단태할 경우는 90일이니까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해 주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런 것들이 다 고용보험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게 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동부 산하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 보험제도와 보험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 보험료율. 매년 뭐 4대 보험료율이 변경되기도 하죠. 그럴 때 고용보험료는 이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고용보험료율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험사업 평가라든가 기금 운용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한다라는 거죠. 자, 고용보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노동부 차관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한다? 노동부 차관이 한다. 그래서 위원은 20명 정도를 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느냐? 노와 사를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익,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노동계,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공익, 그 다음에 정부, 이런 네 가지 측면의 대표 위원들이 참여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 위원회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적용 사업.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되는데 적용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이 있고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다. 예, 첫 번째가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농림어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했다라는 거죠. 고용했다는 거. 농림어업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공사, 그래서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혹은 100제곱미터의 건축 100제곱미터라는 거는 평수로 따지면 한 33평 정도 될 거예요. 약 크지 않은 건물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에 대해서 대수선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죠. 요즘 대수선 요거는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한 67평, 약 67평 정도 되겠죠. 67평 정도 되는 건물의 리모델링, 뭐 크지 않은 거죠. 이런데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 집에서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구 내 고용 활동. 지금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가구 내 고용 활동이라니까 가사 사용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부, 그다음에 정원사, 그다음에 뭐 자가용 운전사, 집에서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 활동.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한다라는, 뭐 텃밭에 뭐 예를 들어 상추를 키워서 뭔가를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자가 소비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 가구 내 고용 활동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요게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죠. 물론 이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 65세 이후 채용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실업급여만 안 되고요. 실업급여만 안 되고 고용 안정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15시간 미만, 월에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 연금법 적용자, 사립학교 연금법 적용자, 적용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 직원과 외국인 일부가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뭐 고용보험법 아니더라도 노동시장론, 직업정보론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2절 들어갑니다. 피보험자의 관리에서, 피보험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라고 그랬죠. 자, 피보험자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취득과 상실이라는 게 있다. 취득이라는 것은 고용보험에 들어간 날을 취득일로 보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을 취득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에는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다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적용 제외였던 자가 적용받게 되면 적용받게 된 날. 다음에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 성립일 전에 고용된 자라면 성립일 이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에 15시간 미만이거나 월에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적용 제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 10시간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적용 안 했던 사람인 거죠. 적용 제외자였었는데 내가 갑자기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주에 20시간씩 일을 해달래요. 그럼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보험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적용받게 되면 그 날짜부터 주 20시간을 적용받게 된 날짜부터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이 안 된 회사였었어요. 아까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뭐 예를 들어 농림어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랬던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4명 중에 1명이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2016년까지 했는데 2017년 1월 1일에 가서 2명을 더 고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명이 됐어. 그럼 이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2016년 1월 1일에 들어왔지만 고용보험 가입 안 돼 있다가 언제부터 가입된 거로 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가입된 것으로 본다. 왜? 그때부터는 적용 제외 사업장이 아니라 적용해야 되는, 고용보험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하면 어떻게? 본인도 들어가는 거죠. 이때부터. 그 얘기입니다. 성립일 전에 고용됐던 사람이 성립되게 되면 그 성립한 일 그 이후부터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해되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실도 첫 번째 상실은 우리 교재 지금 상실이 지금 빠져 있네요. 제가 그거는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상실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던 자가 되던 자가 적용 제외된 자로 되면 그때부터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 20시간 일하던 사람이라서 혹은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근로자였는데 갑자기 내가 하루에 주에 그렇게 많이 일할 수가 없어서 나 이제 주 10시간씩만 일할래요. 그래서 10시간씩 바뀌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상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성립되었던 사업장에서 성립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직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는 날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짜에 고용보험에서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 예, 그래서 요건 좀 기재해 놓으세요. 자료실에 올려놓겠지만 성립되었던 사업장에서 성립 제외된다면 그 제외된 날에 상실한 것으로 보겠죠. 자, 그래서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해서 피보험 자격에 대한 신고. 회사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취업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및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예, 취득과 상실을 신고해 주라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수급인 원청이 신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는 별로 없는데 건설 현장이라든가 혹은 특별히 이제 하도급을 주는 그런 사업장이다. 그러면 원청에서 원수급자가 하도급 그 근로자들까지도 고용보험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주고 그 사항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직의 확인. 이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회사에서 직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걸 이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보험 자격을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등을 에 대해서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면 실업급여 받으러 가게 되면 이제 고용센터에서 전 회사에서 이직 신고를 안 했는데요. 이러면 못 받아요. 그런데 이직 신고를 했다. 이직 신고라는 건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재직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그 다음에 급여는 얼마 받았고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적힌 이직 신고서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신고하는 걸 이직 신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왜 이 재직 기간을 따지겠어요? 실업급여를 얼마를 몇 개월 동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갖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고용보험에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을수록 실업급여도 많이 주고 적게 들어있으면 적게 들어있을수록 적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직 기간도 필요하고 급여 얼마를 받았었는지를 그거를 기준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필요하고 다음 퇴직 사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거나 혹은 중대한 귀책 사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그런 사유라면 실업급여 안 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직 신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직 확인서라는 거죠. 그걸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보험 자격의 확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용보험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5번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한 곳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보험 같으면 뭐 A보험사, B보험사 이렇게 몇 개에 대해서 들어도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공적 보험이란 말이에요. 4대 보험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어차피 한 곳에 들으면 그곳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이 뭐 A 회사도 다니고 내가 B 회사도 다닌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 다 들 필요 없고 어느 한 군데만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중 취득의 제한이에요. 그러면 둘 이상의 고용보험에 들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떤 걸 우선적으로 두느냐. 첫 번째가 평균 보수가 많은 회사. 그럼 평균 보수가 똑같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두 번째도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근로자가 선택하면 돼. 난 뭐 예를 들어서 A 회사도 100만 원 주고 낮에 일하는데 B 회사는 또 100만 원 주고 이런다. 그럼 똑같죠? 급여도. 그 다음에 A 회사도 하루에 뭐 4시간, B 회사도 4시간 일한다. 똑같죠? 그럼 세 번째는 똑같아요. 아니 나 그냥 A 회사에 고용보험 들래. A 회사에 들어줘요.
그럼 비회사에서 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안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 회사가 어려울 때 어렵더라도 해고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고용 안정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은 뭐라 그랬어요?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로자든 실업자든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업과 관련된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취미라든가 혹은 정보 습득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개발시키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계좌대 카드라든가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 주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많은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대주고 나는 뭐 20% 30%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직업능력 개발 사업인 거죠. 자,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럼 뭐예요? 실업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피보험자는 뭐예요? 지금 재직하는 자고요. 그래서 재직자 및 실업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뭐 신규 졸업자가 그럴 수도 있겠죠.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 확대, 직업능력 개발 향상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 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노동부 장관은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근로자의 수,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먼저 지원해 준다. 보통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우리가 보통 평이하게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규모는 뭐 아주 어렵게 나오면 그것도 나오는데요. 보통 그 정도까지 물어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 안정사업. 고용 창출과 고용 조정에 지원해서 고용 창출은 노동부 장관은 고용 환경 개선, 근무 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고용을 창출해 준 기업.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고용 기회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자리였는데 두 자리로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퇴직했는데 8시간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퇴직시키면서 새로 뽑는 사람은 4시간 이렇게 일을 시킨다. 그럼 두 사람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고용 창출이에요. 어쨌든 이러면 지원금 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고용 조정 지원. 고용이 이제 어려울 때 노동부 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라는 건 여기선 대규모 해고라는 거겠죠.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직업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이나 휴직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 조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지원해 주지만 필요하면 근로자에게도 직접 지원해 준다. 임금이 많이 깎이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일회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에 따라 지원을 할 때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 업종이나 지역은 굉장히 안 좋아진 굉장히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거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 해운업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이라면 거제도 뭐 이런 거죠. 부산, 뭐 해운업 같은 경우는 부산이겠죠. 그렇게 지역이나 업종에 관련돼서 지정된 게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역고용 촉진이라는 거는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에 대해서 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령자 등 고용 촉진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어떤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건설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 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가 계속적인 고용기회 부여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 안정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해서 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 개선 및 지원 사업을 하는 분야, 그 다음에 피보험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그 밖에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용 촉진 시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촉진 시설, 뭐겠어요? 뭐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고용 촉진 시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 특히 결혼하신 입장에서는 아니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얼마나 근무하기가 편합니까? 그게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크게는 세 가지 분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주예요.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주는 뭐야? 그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을 그럼 능력이 향상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이윤이 증대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입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재직자도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 뭐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회사에 의뢰를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회사가 이런 근로자를 교육을 시켜서 뽑고 싶은데 자기는 교육시설이 없어. 그럼 대신 좀 해줘 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야간에 혹은 주말에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내 능력을 좀,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죠. 그런 것들이 재직자를 위한 거. 그 다음에 실업자. 예. 뭐 실직하고 다른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자격증이나 혹은 기술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더 능력을 습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업자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피보험자가 아닌 자, 제가 얘기했죠. 재직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 혹은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그게 피보험자가 아닌 자죠.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았으면 그 회사 직원이긴 한데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하려는 자, 그 다음에 구직 등록한 자,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자기 근로자 중에서 유급 휴가를 주어서 교육을 실시할 때도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러한 그 사업주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해 줄 때 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우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로 비정규직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그래서 429페이지 중단에 나오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비정규직에 속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비용 지원의 기준은 주로 이제 그 사업주가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주도 내고 근로자도 내죠. 그래서 보통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이거는 사업주가 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근로자는 거의 안 내고 실업급여도 내고 이것도 근로자도 내고 사업주도 내죠. 어쨌든 회사에서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금액 비율대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해서 피보험자라 했으니까 뭐야? 재직자를 얘기하는 거야? 피보험자라는 거야? 지금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근로자죠? 예,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업자 등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안 나오네요. 어쨌든 실업자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다. 훈련기관.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라든가 등등등 해서 훈련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직업능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에서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평가 사업,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한다.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혹은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제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주든 재직자든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주고 1년 동안 또 안 주고 그 줬던 것을 반환 조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실 근로자가 그러는 경우는 없고요. 사업주가 일부 좀 그래가지고 반환 조치 당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이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징벌적으로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지원한 금액의 5배 이하죠. 내가 100만 원 지급받고 500만 원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면. 그 다음에 일리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 징수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는 3년간 수강이 제한되고 지원 및 융자도 금지된다. 또 사업주나 훈련기관은 3년의 범위에서 직능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금을 금지한다. 어쨌든 3년간 근로자의 경우는 이제는 지원이 금지된다는 수강 지원이죠. 수강 지원. 그 다음에 사업주도 3년간 그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지원이 금지된다는 거죠. 다음엔 노동부 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고용 안정과 직업력 개발의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에 관련된
이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고용안정이라든가 혹은 직업력 개발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도 어떻게 한다?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